요즘 SNS로 치면 이는 마치 해시태그와 같은 목적을 가진 메타데이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메타데이터의 종류가 많죠. 심지어 가능한 속성을 모두 다 본 것도 아닌데도요. 그러나 메타 태그의 모든 내용을 굳이 완벽하게 알려고 노력하기보다 이런 개념도 있다 정도로 접근하시면 부담을 많이 줄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진짜 개발자들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개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는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실습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 태그를 통한 정보 추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HTML 문서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메타 태그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서 말씀드렸듯 메타 태그를 추가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가면서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 태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배웠던 캐릭터 셋이 여기에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 태그를 사용해서 캐릭터 셋을 UTF-8로 지정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메타 태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태그 중에 HTTP equivalent라는 속성이 있었습니다. equivalent에다가 이렇게 XUA compatible 이라고 작성을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호환성 관련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호환성 관련 설정 시에 콘텐츠라는 값으로 호환성 설정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를 명시해 줍니다. 여기에는 IE는 엣지라고 해줄 건데요. IE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의미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했을 때 가장 최신 버전인 엣지에 맞춰서 호환성을 맞추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 태그 하나를 추가한 상태에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볼게요. 네, 역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메타 태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타 태그는 name이라는 속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name에 also라는 속성이 있었죠. 네임을 어서로 한 상태에서는 컨텐츠에다가 이 페이지를 만든 저작자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메타 태그입니다. 그 다음은 또 네임인데요. 이번에는 네임에 키워즈라고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키워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키워드들로 표현할 수 있는 페이지인지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몇 가지 채워 넣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은 description이라는 네임의 속성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scription이고요. description은 묘사이죠. 여기에다가는 이제 페이지에 대한 묘사를 일반적으로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메타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이라고 이 페이지에 대해서 묘사를 해 주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도 페이지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메타 태그를 여러 가지 추가하게 되면요. 검색 엔진이 페이지를 검색할 때 참고 자료로서 메타 태그가 쓰일 수도 있고요. 개발 단계에서도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개발에 좋은 참고로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HTML은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이퍼텍스트는 하이퍼링크처럼 한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클릭하면 어디론가 이동하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크업 언어는요, 문서의 구조를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제목이다. 이것은 테이블이다. 이것은 문단이다. 마크업 언어도 있고 마크다운 언어도 있어요. 이것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짧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웹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언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HTML은 프로그램 랭귀지는 아닙니다. 자, 이 HTML은 문서의 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게 외투 하나 보고 갈까요? 프로그래머스 유나이트, C++이나 파이썬이나 자바나 PHP, 오브젝트-C. 그런데 HTML에 손을 얹었죠? 프로그램 랭귀지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에게 주어지는 처리 방법과 순서를 정해주는 명령문을 작성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요리를 할 수 있다면 요리 재료와 요리 방법을 설명해주고 요리를 하게 하는 그런 주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크업 언어는요, 구조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뼈대를 보여드렸었죠? 자,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장을 켰어요. 그런데 맥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웹에서도 실습을 할 겁니다. 제목입니다. 그리고 문단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저장해 볼게요. 컨트롤 S를 누릅니다. 바탕화면에 파일 이름은 내 생애 첫 홈페이지 .html 이라고 적고요. 텍스트 문서가 아니라 모든 파일로 고쳐준 다음에 바탕화면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요, 메모장이 아니라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같은 웹 브라우저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 파일이 하나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목입니다, 문단입니다 라고 웹 브라우저에서 이걸 읽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 뼈대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입니다를 제목으로 바꿔줄 거고요, 문단입니다를 문단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여기서 헤딩 1, 자, 이게 제목이라는 얘기거든요. 앞뒤로 감싸줘야 합니다. 그리고 문단입니다, 이거를 P, 패러그래프. 자, 저장하고요, 리플래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목입니다가 굉장히 굵어졌고요, 문단입니다가 제목의 옆에 있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죠. 자, 이런 문서의 골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게 마크업 언어라고 했잖아요. 마크다운 언어는 헤딩 1을 이렇게 샵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한번 하고요, 제목입니다. 이렇게 쓰면 마크다운 언어가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마크업 언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금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이 노션이라는 앱에서 마크다운을 쓰고 있죠. 자, 그대로 복사해서요, 자, 구글에 들어오셔서요, 이 상단에 about blank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럼 빈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맥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메모장이 없으시니까요. 여기 맞춤 설정 제어에 가셔서요,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밖에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요, 자, 이렇게 수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우리 홈페이지와 같습니다. 자, 같은 원리로 실제 웹에 있는 문서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네이버에서요, 로또라고 검색을 할게요. 오늘이 6월 5일이거든요. 5월 30일 날짜에 로또 번호가 있죠. 자,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요, 여기서 이 요소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고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해 주시면 이 요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클릭을 한 다음에요, 이 볼 번호를 14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8번으로 고쳐볼게요. 8이라고 하고요, 엔터를 쳐주시면 자, 8로 바뀌었죠. 이거는 내 컴퓨터에 들어온 텍스트를 수정하는 거예요. 마치 메모장에 이 글귀를 수정하는 것처럼요. 자, 이번엔 CS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데요. 캐스케이딩이 계단식,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 사진 보시면 논농사질 있고요. 바디가 있어요. 자, 이번엔 마지막 자바스크립트예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와 연관이 있냐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의 명성을 힘입기 위해서 따온 것이고요. 연관성은 없습니다. HTML, CSS가 정적 언어라고 한다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램 랭귀지이기도 하고요. 동적 언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HTML, CSS로 만들어진 정적 페이지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는 근육이나 또는 어떤 액션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저희 회사 홈페이지거든요. 지금 홈페이지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의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자, 이게 홈페이지 로드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홈페이지가 무너지죠? 그럼 마법 구슬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줘야 합니다. 자, 이런 홈페이지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페이스북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다가 스크립트 윈도우 얼러트 환영합니다 라고 하고요.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키면요. 자, 이렇게 환영합니다 라고 경고창이라고 하는데요. 창이 하나 뜨죠. 이런 액션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페이스북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들을 움직이거나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알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겠지만 보통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또 jQuery나 AJAX 같은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노드나 익스프레스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셀렉을 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건 부트스트랩인데요. 참고 삼아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앞단을 설계하는 곳이고요. 이 백엔드 뒷부분, 그러니까 로그인이 된다든지 사람들이 올린 사진들을 저장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클라우드, 버전, 앱, DB,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까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오늘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대해서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코딩 베이스 캠프의 이호준입니다. 30분 요약 강좌 시즌 1, 2가 모든 플랫폼에서 수강생 10,0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까지 이 30분 요약 강좌를 업데이트하기로 했어요. 모든 소스 코드는 이 주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HTML, 이 안에 CSS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30분 요약 강좌라서 에디터를 세팅하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클라우드 환경에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샌드박스라는 곳을 선택했고요. 구글에서 코드 샌드박스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코드 샌드박스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크레이트 샌드박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바닐라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만의 환경이 클릭 몇 번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다른 것을 수정하지 마시고요. index.html 클릭해 주세요. Ctrl A 한 다음에 전부 다 지워주시고 HTML이라고 해주시면 자동 완성되는 코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 두 번째 있는 Simple HTML5 이거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동 완성이 됐고요. 여러분 자동 완성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커멘트 팔레트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엠밋이라고 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뜨는 이 엠밋 밸런스를 클릭해 주세요. 저는 선택을 했고요. 글자 크기는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다시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파일에 프리퍼런스, 세팅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저는 2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필요 없는 문구들은 지워주기 위해서 Shift 누르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한 줄씩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삭제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탭 헤딩 1 탭 눌러주시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이게 엠밋 문법이고요. 자세한 사용법은 GitHub에 정리를 해놨어요. HTML 좀 더 빨리 쓰기 위한 문법입니다. HTML 자체의 문법은 아니에요. 여기다가 Hello World 하면요. 이 옆에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주세요. 가입하지 30분 요약 강좌라서 에디터를 세팅하는데
절대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클라우드 환경에서 코딩을 하도록 검색을 해주세요. 코드 샌드박스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크레이트 샌드박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바닐라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만의 환경이 클릭 몇 번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다른 것을 수정하지 마시고요. index.html 클릭해 주세요. Ctrl A 한 다음에 전부 다 지워주시고 HTML이라고 해주시면 자동 완성되는 코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 두 번째 있는 Simple HTML5 이거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동 완성이 됐고요. 여러분 자동 완성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커멘트 팔레트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엠밋이라고 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뜨는 이 엠밋 밸런스를 클릭해 주세요. 자, 저는 선택을 했고요. 글자 크기는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다시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파일에 프리퍼런스, 세팅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저는 2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필요 없는 문구들은 지워주기 위해서 Shift 누르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한 줄씩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삭제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탭 헤딩 1, 탭 눌러주시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이게 엠밋 문법이고요. 자세한 사용법은 GitHub에 정리를 해놨어요. HTML 좀 더 빨리 쓰기 위한 문법입니다. HTML 자체의 문법은 아니에요. 여기다가 Hello World 하면요. 이 옆에 바로 Hello World라고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Ctrl A, Ctrl C 한 다음에 이 메모장에다가 Ctrl A, Ctrl V 하고요. 지금 제목 없음이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 화면에 index.html 모든 파일에 인코딩 utf-8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자, 바탕 화면에 index.html이 생겼죠? 이 index.html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헬로 월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는 것과 여기서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용하시는 에디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에디터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추천합니다. HTML은 1, 2, 3, 4, 5를 지나서 지금의 HTML 리빙 스탠다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맨 위에 이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나타내는 덕 타입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열기 태그가 있으면 닫기 태그가 있어야 돼요. 헤드에는 이 HTML 문서에 대한 문서 정보가 들어가고 바디에는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컨텐츠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png가 없기 때문에 눌러도 다. 자, 이렇게 넣고요. Ctrl C 한 다음에 V 없음이라고 적을게요. 자, 경고는 무시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깨진 것처럼 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30분 요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아톰을 사용할 거고요. 패키지는 엠밋하고 오프닝 브라우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밋은 자동 완성을 시켜주는 패키지고요. 오프닝 브라우저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바로 HTML로 열 수 있게끔 해주는 패키지입니다. 자, Ctrl N, Ctrl S 001.html. 자, 엠밋 문법을 좀 사용하도록 할게요. 느낌표 탭. 나머지는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기본 틀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헤딩 1, 탭, 헬로 월드. Ctrl S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Ctrl Shift Q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브라우저로 바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HTML, CSS를 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HTML, CSS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30분 요약 강의를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건데요.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게 될 거예요. 우선 출력부터 해볼게요. document get environment by id. 네, 자동 완성을 사용할 거고요. id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에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건데요.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게 될 거예요. 우선 출력부터 해볼게요. document.get environment by id. 네, 자동 완성을 사용할 거고요. id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1에 inner html 대소문자 가리니까요. 대소문자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바울랩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id를요. 1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요. Ctrl Shift Q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바울랩이 바로 뜨죠. 다큐멘트는 이 문서 전체에서 내가 id를 가져올 건데 1이라는 id를 가져올 거라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html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html로요. 제가 중간에 스트롱 태그를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트롱 태그를 넣고요. 자, 얘가 헤딩 1 태그이기 때문에 티가 안 나죠. 지우고요. 저장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확대시켜 보시면 랩에만 스트롱 태그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HTML로 넣겠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자, 다시 원상복귀를 좀 시킬게요.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document write가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hello world라고요. write라는 것을 표시해 줄게요. 자, 세미콜론을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e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윈도우 alert hello world 지금 이